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현재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 바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죠. 그런데 최근에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큰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바로 주행 중에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인데요. 일단 엔진 폭발이라는 이 워딩만 들어봐도 좀 심각해 보이죠. 어떤 문제였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트랙스 동호회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최초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이 엔진 폭발 결함이에요. 먼저 글을 쓰신 차주분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중에 엔진이 터지는 어이없는 하자가 발생했고, 터널 1차선에서 목숨 걸고 차량을 통제했다, 이런 내용의 텍스트가 올라옵니다. 이 문제를 꼭 공론화시키고 싶다는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12일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첨부된 게시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쭉 달리다가 터널 진입하기 직전인데, 차량 본네트에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엔진 경고등 들리고 동력이 끊기죠. 그래서 차주분이 서행으로 차량을 좌측에 바짝 붙여서 정지시키고 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참고로 당시 차량에는 차주분뿐만 아니라 아내분과 100일이 갓 지난 갓난아기까지 타고 있어서 차주분께서 굉장히 놀라고 불안해하셨다고 해요. 블랙박스에 담긴 소리만 들어도 텅 하고 뭔가 좀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이 실제로는 더 크게 느껴졌을 걸로 좀 보이고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차주분이 원래 계약을 해서 대기 순번을 받고 기다리다가 이 너무 길어지니까 대리점에 있는 전시차를 그냥 출고하셨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시차를 출고한 거라고 해도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 자체가 올해 3월에 처음 출시됐으니까 실제로 차량이 생산된 지는 이제 한 반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운행은 한 달도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신차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엔진이 그것도 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터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고장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최근에 기아 EV9이 문제가 된 것도 이 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주행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동력이 끊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물론 이번 트랙스에서 발생한 엔진 폭발 문제는 아직 뭐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랙스가 출시된 지 반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동일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주행 중에 엔진이 이런 식으로 터진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고, 우선 GM에서도 조사를 해야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적용된 엔진 설계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해당 차량에 탑재된 엔진이 불량품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트랙스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은 이미 터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제조사의 대응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차주분의 사건 진행 근황을 보면 이 한국 GM의 대응이 조금 미묘합니다. 차주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차량은 사건 직후 차량을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 센터나 고객센터 쪽에서는 오로지 엔진 교체 이 이야기만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한 건지, 엔진이 터진 원인이 뭔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분은 일단 본사 측과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차주분이 제조사에 요구한 건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이라고 해요. 이 아무리 전시차라고 해도 지금 차량을 출고해서 운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정당한 요구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쉐보레 측의 입장은 교환이나 환불 사항은 먼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조사를 하려면 우선 해당 차량의 엔진을 교환해야 되니까 차주분이 수리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조사 측에서 조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엔진만 교체해서 해당 차량을 다시 인수해가라, 지금 차주분은 이런 결정이 나는 걸 제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차주 입장에서는 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와이프와 갓난아이까지 타가는 안전이 최우선인 차량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엔진만 교체해서 차량을 받아도 개인이 차량의 안전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찝찝할 거예요. 그래서 차주분께서는 아직까지 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 한국 GM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결정을 내릴지 이거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좀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 환불이나 교환을 할지 아니면 그냥 엔진 교체로 끝날지 이거에 대한 칼자루를 이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변심이나 작은 트러블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가 주행 중에 엔진이 터진 건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고장을 증거 없이 들이민 것도 아니고 블랙박스 영상이 생생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일단 엔진을 교체하고 직접 뜯어놓은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교환이나 환불이 되면 다행이지만 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니까 엔진 교체된 차량 이거 다시 가져가서 타라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과연 차주 입장에서는 그 차를 다시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관련된 법들이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급발진도 제조사가 아니라 이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형 레몬법 이거 시행된 지 한 4년이 지났는데 이 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당하게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한 10건, 15건 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조건도 굉장히 엄격해요.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중대한 결함은 2회 이상, 일반 결함은 3회 이상이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엔진이라는 핵심 부품에서 발생한 중대 결함이 그것도 주행 중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단순히 횟수라는 수치상의 기준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이나 문제가 일어난 그 종합적인 배경 등을 고려해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것도 좀 소비자를 위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되거나 좀 알려드릴 부분이 있다면 또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통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통용 에디터 조용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